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이제 2년 된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여름 휴가 문제로 남편과 대판 싸우고 지금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가정법원에 가져다 내기만 하면 되는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도 정리할 겸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네요.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6살이 많았고 중소기업을 다니는 회사원이었어요. 저도 원래는 남편처럼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었는데 남편하고 만나기 2년 전 퇴사해 작은 카페를 차렸고요. 카페는 그냥 이거저거 다 빼고 달에 5,600 정도 수익이 나는 상황입니다. 테이블이 5개밖에 없을 만큼 작은 카페이고 아르바이트생도 쓰고 있으니 장사가 그럭저럭 되는 편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남편이 워낙 적극적으로 대시에 사귀게 되었고 사귄 지 6개월 만에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시부모님께 하루라도 빨리 안정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가족이라면 끔찍히 여기는 남편이 좋게만 보였어요. 저런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아이의 아버지가 된다면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가장의 노릇을 해줄지 믿음이 갔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사귄 지 1년째가 되던 날 남편이 카페 하나를 통째로 빌려 멋진 프로포즈까지 해줬기에 저는 더 고민하지 않고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남편의 가족사랑이 제 입장에선 달갑지만은 않은 것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남편이 저와 결혼을 했으니 이제는 시댁 식구들보다는 저와 이룬 가정에 충실해주길 바랬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보여주는 태도는 이제 제가 남편과 결혼을 했으니 남편이 시부모님과 시누를 챙기듯 저도 시부모님과 시누를 챙겼음 하는 거였죠. 한마디로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 식구들을 돌봐야 하는 입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바라고 꿈꾸던 결혼 생활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저 또한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이야 그게 쓸데없는 욕심이라는 걸 너무 잘 알지만 그때는 그게 나름대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인정받는 길이라고 생각했달까요? 그래서 남편이 뭐 하자 하면 군말 않고 따라주었네요.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남편과 결혼하고 처음 맞는 여름휴가였는데 남편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원하지 않았죠. 남편은 하루라도 빨리 애를 갖고 싶어 했으니 제 생각엔 어쩌면 이번 여름휴가가 남편과 단둘이 보내는 처음이자 마지막 휴가이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해외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저 단둘이 강원도나 동해 같은 데 가서 바다 구경도 하고 머리도 식히고 왔으면 했는데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계속해서 시부모님 건강하실 때 같이 추억도 만들고 하면 좋지 않겠냐며 저를 달래려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 나 하나만 참으면 다들 좋다는데 그까짓 거 한번 참아주자 생각하곤 알겠다 했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호텔방 2개를 잡아서 저희 부부가 하나 쓰고 시부모님은 시부모님대로 쓰시게 하려고 했거든요. 신혼이니까 그래도 둘만의 로맨틱한 시간이 있었음에서요. 그런데 저희가 시부모님하고 휴가를 가기로 했다니까 신호까지 자기도 같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시매부는 회사 사정 때문에 여름 휴가를 반납해야 할 것 같다면서요. 어이가 없었죠. 100번 양보해 신우가 혼자라면 모를까. 신우네 애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극성맞은 아들도 2이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신우가 그 아들들도 데리고 오는 건 물어보나마나 한 일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그러면 너무 정신없을 것 같단 말로 애둘러 거절을 했는데 남편이 원래 휴가라는 건 왁자지껄해야 재밌는 거라며 제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라고요. 게다가 사람 수가 늘어나니 먼저 세워놨던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려던 식당 중에는 노키즈존도 있었고 호텔도 이미 만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호텔을 취소하고 시조카들이 수영장을 좋아한다 하여 수영장이 딸린 펜션으로 예약을 바꿔야 했습니다. 임박해서 예약을 하려니 괜찮은 숙소 찾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요. 참고로 신우는 자기는 살림하랴 애 키우랴 정신없다면서 저한테 모든 걸 떠넘긴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저한테 선택권이 있던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몇 개 골라서 신우한테 물어보고 어머님한테도 물어보고 양쪽의 꼴같자는 요구사항에 하나하나 맞추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면 못하겠다 하지 이제 와서 뭘 궁시렁거리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때는 어쨌든 제가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새색시였으니까요.
싫어도 싫다 좋아도 좋다 소리하기가 쉬운 게 아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펜션을 예약했더니 이번엔 어머님이 그래도 사람은 집밥을 먹어야 한다면서 저더러 된장 챙겨라, 고추장 챙겨라, 그리고는 밑반찬도 두세 개 해서 챙겨놓으라대요. 그러니 이건 뭐 제 입장에선 휴가가 아니라 시댁 식구들 뒤치다꺼리하는 몸종으로 따라가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결국 휴가는 구구절절 적기도 뭐하고 한마디로 그냥 최악이었어요. 일정이 2박 3일이었는데 신우는 차에 타자마자 잠에 들었고요. 반면에 애들은 차 안에서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고 핸드폰은 손에서 놓지도 않고, 보다 못한 제가 사람들이 여러 명 있을 땐 조용히 하는 게 예의라고 한마디 했더니 그마저도 어머님이 나서서는 왜 애들 기를 죽이냐며 냅두라는 거예요. 신나서 그러는 거라면서요. 애들 앞에서 그렇게 바로 며느리인 저에게 면박을 주시니 참으로 시조카들 볼낯도 안 서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신우는 자기는 이런 휴식이 필요했네요 전에 하더니 방에 홀딱 들어가 버리대요. 당장 이것저것 하려고 세워놓은 계획들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신우더러 일어나라니까 자기는 그런 관광지는 안 가도 된다면서 자기 애들만 좀 데려가 달라는데 진짜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 말도 안 듣는 애들을 제가 어떻게 챙기냐니까. 이렇게 온 가족이 모였을 때는 자기만 보호자가 아니고 여기 모든 사람이 보호자라며 잘 좀 부탁한다나요?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제 속을 터지게 하는 건 신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도 식당에 갈 때마다 여긴 얼마나 절마냐 해가면서 돈이 아깝네, 꼭 기다려야 하는 거냐, 별맛도 없고만 뭐 한다고 이런 데를 데려왔냐. 정말 단 한 번도 좋은 소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이틀째 되는 날하고 마지막 날은 어머님이 새벽 5시에 저를 깨우시더니 아버님 드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 시내 나가면 아침부터여는 국밥집도 있고 하다니까 그런 건 조미료 범벅이라며 저더러 직접 하라고요. 정말 이 밖에도 별거지 같은 일들이 있었고, 그러니 한마디로 2박 3일 동안 고생만 죽어라 하고 온 셈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말은 안 했지만 다음부턴 이렇게 등신마냥 당해주지 말아야겠단 다짐을 몇 번이고 했네요. 100번 양보해서 고생한 건 그렇다 쳐도 그러면 누구 하나 말이라도 고생했다, 덕분에 즐거웠다 인사 정도는 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신우는 제가 자기 애들 선크림을 제대로 안 발라줘서 애들이 새카맣게 탔다며 제 탓이나 하고, 시부모님은 시부모님대로 피곤해 죽겠다며 제가 일정을 이상하게 짰다는 소리나 하시고, 정말 너무너무 속상하고 서운하대요. 그런데 어느덧 1년이 지나 다시 여름휴가 이야기가 나왔고, 설마 했는데 남편이 또 시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휴가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저는 전과 달리 애둘러 말하지도 않고 단박에 싫다고 했어요. 그래도 차마 작년 휴가가 거지 같아서 그렇게 2번은 안 한다고까진 말 못했고요. 그냥 올해는 단둘이 보냈으면 좋겠다 했죠. 그런데 남편이 엄청나게 곤란한 표정을 짓더니 시부모님이랑 신우는 작년에 너무 재밌었다며 꼭 그렇게 가자고 했다나요? 그리고 자기도 벌써 그러겠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결국엔 저랑 상의도 없이 일단 정해놓고 저한테 통보식으로 알려왔던 거죠.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짜증이 나던지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아씨, 망했네, 그래버렸어요. 그러자 남편이 황당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일단 제가 싫다는 소리는 원래 잘 안 하는데 대번에 싫다고 한 것도 좀 놀란 눈치였거든요. 그런데 아씨, 망했네라니, 평소에 저라면 사실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에요. 그러니 남편도 나름대로 충격을 받은 눈치였죠. 남편이 잠깐 말이 없더니 일단은 알겠다면서 그래도 전에 좋았던 일도 있었을 거 아니냐며 그런 거 위주로 생각을 해보랍니다. 그리고는 뭐 이번에는 자기가 뭐가 됐든 많이 도와주겠다나요? 에휴, 남편이 설령 도와주려고 들어도 신우는 분명히 애들은 여자가 잘 챙긴 애였전에 그런 소리나 할 거고, 어머님 아버님도 남편이 라면도 못 끓이는 위인인 걸 뻔히 아는데 거기다 대고 음식을 시키시겠어요? 뭘 시키시겠어요? 한마디로 기대가 전혀 없었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오가고 이틀 뒤엔가 친정부모님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올 여름 휴가는 친정오빠가 있는 미국으로 갈까 하는데 저도 혹시 같이 갈 생각이 있냐 하셨죠.
참고로 저희 친정부모님은 지방에서 작은 전원주택을 지어 그곳에서 살고 계세요. 원래는 두 분 다 서울 분들이신데 맞벌이를 하시면서 평생을 일과 사람들에게 시달리셨다 보니 언젠가부터 노후는 좀 한적한 데서 지내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드디어 두 분의 꿈이 이루어진 거고요. 아무튼 저는 친정부모님께 같이 가고 싶단 의사를 전했고 친정부모님이 그러면 혹시 한서방도 어떤지 한번 물어보라 하시대요. 그래서 남편에게 우리 부모님이 같이 미국에 가자는데 당신도 갈 거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남편은 시부모님이나 신우를 포기하지 못하대요. 가려면 다 같이 가야지. 어떻게 자기만 쏙 빠지겠냐며. 그래서 저도 남편 성격을 아니까 두 번 묻지 않았어요.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더러 당신이 시부모님과 함께 휴가를 보내고 싶은 것처럼 나도 친정부모님과 함께 보내고 싶다. 그래서 나는 이번엔 미국에 가려니까 당신은 당신 가족들하고 휴가 잘 보내라고 했네요. 그랬더니 이제 어째서인지 시댁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부부가 휴가를 따로 보내냐면서 저더러 미국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획대로 작년처럼 펜션이나 알아봐서 가자고요. 특히나 신우는 저 없으면 애들은 어떡하냐면서 자기는 이때 아니면 1년 내내 쉬는 날이 없다고 자기 사정 좀 봐달라며 죽는 소리를 하는데 그런 죽는 소리는 시매부한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대요. 막말로 시매부랑 좋아서 애 낳았지. 저 좋으라고 낳은 것도 아닌데 키우느라 힘들다 어쩌다 쉬고 싶다 그런 소리를 왜 저한테 하냐는 거였죠. 그리고 저도 카페문 일주일에 겨우 하루 닫아요. 그렇지만 어디 가서 힘들다 소리 안 합니다. 왜냐고요? 제가 남 좋은 일 시키려고 카페 하는 거 아니고 저 좋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힘들고 괴로워도 그건 제가 감당해야 할 목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우더러 아가씨 말대로면 나는 휴가를 가서도 시족하더라고 씨름을 해야 한다는 소린데 내가 한 번 해봤으면 됐지 뭐 한다고 그 짓을 또 하겠냐고 결국 대놓고 말해버렸어요. 작년에 너무 힘들었어서 두 번 다시 그렇게 하기 싫다고요. 그랬더니 신우도 더는 뭐라 말을 못하고 어머님도 저더러 서운하네 어쩌네 그런 말씀에는 별말 없으시대요. 그런데 그렇게 출국까지 단 며칠만을 남겨두고 있던 시점에 또다시 남편이 생각지도 못한 소리를 꺼냈습니다. 한다는 소리가 제가 친정부모님이랑 미국에 가 있는 동안 시부모님이랑 신혼의 애들을 데리고 저희 친정에서 휴가를 보내면 안 되겠냐고 물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처음엔 제가 진짜 뭘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아니 세상에 어떤 미친 인간이 처갓집에서 시댁 식구들하고 휴가를 보내겠다는 생각을 하냐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남편에게 누구랑 어디서 언제 뭘 한다고 하며 다시 물었다니까요. 그랬더니 남편이 다 들었으면서 왜 그러냐며 자기가 알아보니까 펜션도 너무 비싸고 그런데 펜션하고 처갓집 분위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한번 해본 소리라나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행여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미쳤다는 소리나 듣는다고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정말 남편이 그냥 한번 해본 소린 줄 알고 더는 뭐라고 따지지 않았고요. 그런데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 친정부모님과 함께 오빠 차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보다가 어처구니 없는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신우가 자기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바꿨길래 별 생각 없이 눌러봤는데 배경이 저희 친정 거실인 거예요. 어이가 없었죠. 친정부모님한테도 사진을 보여드리니 한눈에 거실을 알아보시고는 이게 웬일이냐 난리가 났고요. 그래서 제가 친정어머니더러 이웃에 아는 사람 없냐? 한번 가보라고 하면 안 되냐 하니까 부랴부랴 어디다 연락을 하시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진 2장이 왔습니다. 남편이랑 시부모님이랑 신우 그리고 신우네 애들이 저희 부모님 정원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사진이요. 정말 속에서 우라가 치밀대요. 친정부모님도 언짢은 기색이 역력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한국행 티켓을 다시 샀어요. 10시간 넘는 비행을 2시간 만에 다시 하려니 미칠 노릇이었지만 그래도 분노가 더 커서 그런가 피곤하단 생각보단 빨리 가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그 궁리만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친정에 도착했습니다. 그때가 저녁 11시였고 저는 몰래 들어갈까 하다가 내 친정부모님 집인데 왜 그래야 하나 싶어서 현관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집 안에 들어서니
마침 어머님이 물이라도 한 잔 드실 생각이셨는지 나오시다가 저랑 눈이 마주치셨죠. 꽤나 늦은 밤에 찌들대로 찌든 그러면서도 화로 가득한 며느리를 마주치셨으니 꽤나 놀라셨던 모양입니다. 어머님이 소리를 빽 지르시고 그 소리에 아버님이며 신우며 남편까지 여기저기서 다 튀어나오대요. 특히나 아버님이 저희 친정부모님이 쓰시는 안방에서 나오시는 걸 보고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죠. 더 말할 것도 없다 싶어서 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시댁 식구들이 멋대로 친정에 쳐들어왔다 신고를 했네요. 그리고 정말 10분도 안 돼서 경찰들이 도착을 했고 그제서야 남편이 사태의 심각성이 좀 느껴졌는지 저한테 왜 이를 키우냐면서 말로 하자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식탁 위에 놓여있던 물이라도 한 잔 끼얹고 싶었는데 2명의 경찰 중 1명이 저더러 그러면 폭행이에요 하길래 차마 물은 못 끼얹었어요. 대신 이 사람들 좀 빨리 좀 나가게 해달라니까 그건 경찰이 바로 협조해주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신우도 애들까지 데리고 이 시간에 이 시골에서 어디로 가라는 거냐며 아침에 나가겠네요 전에 헛소리를 했는데 그게 제 알바냐 했습니다. 정 갈 데가 없으면 경찰서에라도 가 있던가 해버렸죠. 그리고는 보니까 남편이 사람이 많으니까 제 차를 끌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차는 두고 가라 했습니다. 내 차인데 왜 허락도 없이 쓰냐고 두고 가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진짜 시부모님까지 이 시간에 차도 없이 어떡하라는 거냐면서 가족들 중 누구 하나 사고라도 나야 정신 차리겠냐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또한 제 알바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허락도 없이 제 친정부모님 집 문 따고 들어오지 않았냐 그러니 여기 있는 사람들 시조카들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겠다 했죠. 그리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시부모님과 신우로부터 합의금 300에 제 미국 여행을 망친 거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 명목으로 300 총 600을 받았습니다.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요. 고소를 진행하면 솔직히 변호사도 구해야 하고 저도 가뜩이나 일도 많은데 시간 뺏길 게 걱정이긴 해서 적당히 겁주고 합의금으로 정리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남편과는 결국 이혼하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기어이 합의금을 받아낸 것에 대해서 실망이니 어쩌니 헛소리를 해댔고 저는 끝까지 반성 없이 제 탓만 하는 남편에게 질릴 대로 질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가정법원에 서류 내러 가기로 했어요. 둘이 무슨 미련이 있어서 바로 못 간 게 아니고 같이 가야 된다는데 둘 다 일 때문에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갔던 것 뿐입니다. 아무튼 아이도 없으니 뭐 한 달이면 완전히 남남이 될 거라대요. 어휴, 당분간 여름이 돌아올 때마다 이 지독한 기억이 저를 괴롭히겠지만 그래도 언젠간 잊혀질 과거일 뿐이니 당장은 후련합니다.